이번 대북 특사단에는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상균 국정원 제2차장 등 국정원 인사들이 2명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 평양을 찾아갔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임무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김상균 2차장 어제 직접 죄송합니다. 김정은을 만났는데 실물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한두 시간도 아니고 4시간 이상을 만났고 또 밥도 먹고 밥을 먹는 과정에서 또 술도 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아마도 김정은의 특성, 그다음에 건강 이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입수가 됐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서훈 국정원장과 김상균 차장 지금 보면요.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주 앉아서 김정은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모습, 만찬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4시간 가까이 김정은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국정원에서는 화면을 분석하고 목소리를 분석하는 그 정도였죠. 화면에 공개된 자료가 전부였지만 직접 보고 어떤 면들을 파악했을까요?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김정은의 성격, 건강까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휴민트 정보를 다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이야기를 해봤다. 첫 번째, 다혈질, 성격이나 IQ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일단 우리 대표단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면은 다혈질인지 성격이 급한지 그런 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지금 대북 특사단을 태운 공군 2호기가 지금 트랩이 연결되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특사단이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요. 지금 서울공항에 공군 2호기를 타고 갔죠. 대통령이 타고 가는 그 전용기는 1호기. 그 다음에 어제 특사단, 대통령을 대신해서 간 그 공군 2호기를 탄 특사단, 맨 앞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먼저 그 트랩을 내려오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서훈 국정원장, 그 다음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라든지 특사단 5명이 지금 막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제일 먼저 앞에서 맞이하군요. 조명균 장관이 지금 제일 먼저 나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청와대 안보실에 있는 그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쭉 임무를 마치고 오는 특사들을 권혁기 춘추관장도 저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악수를 하면서 표정이 밝은 것으로 보아서 네. 언론에 지금 대충 알려져 있는 대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혹시 조심스럽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자, 언론을 향해서 그리고 또 마중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목례를 간단하게 하고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전해성 차관만 지금 가방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다 갈 때는 사실 이제 윤 실장이 이제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네. 그 가방에 뭔가 좀 답신이 오지 않는, 왜냐하면 지금 짐들은 다 이제 빠지는데 저 가방을 들었다는 것은 뭔가 네. 안에 대통령한테 전달할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해성 차관만 저렇게 든 것 자체는 아마 뭔가 답신을 가지고 왔지 않는가라는 그런 또 추측을 해보고, 우리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이 뭐 그럴 친서의 가능성이 형식으로 있고. 들어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이제 그 여야 대표회담 하지 않습니까? 거기 네. 정용 실장 일단 보고를 하고, 네. 바로 이어서 아마 정용 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갈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특사단을 태운 비행기,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사단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고 이제 청와대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모습까지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렸고요. 아까 얘기 나누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만난 김정은을 보고 국정원 직원 둘이 파악한 내용, 이 다혈질이라는 성격 그리고 IQ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멈췄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얼마나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네. 남북 관계 현안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고 없이 마음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졌는지 우리가 지능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언론에 공개된 것만 가지고 김정은의 그 특성을 아는 것이 아니고 네. 휴민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김정은이의 그 건강 자료가 입력된 것을 뭐 해킹을 하거나 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하. 이번에 직접 만나서 그 정보들이 맞는지 아마 확인을 할수 있는 확인하는 기회군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화면으로도 보면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장이라든가 몸무게 화면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실제로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 정보들도 또 있나 보군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전부 다 이 집안이 네. 심혈관 질환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집안입니다. 네. 김일성도 이제 심근경색으로 죽었고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다음에 김병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걸 봐서는 김정은도 심혈관계 질환이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고혈압 당뇨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장 기능도 이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얼굴색을 봐서 아마도 어느 정도 이제 신장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몸무게가 한 뭐 130kg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또 이 고관절이나 아니면 다른 발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걸음걸이를 보고 파악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이 2014년도에 40일 동안 안 나타났는데 네. 그때 바로 이제 왼쪽 발 바닥에 족저 근막염 때문에 안 나타났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무릎 관절에 얼마나 이상이 있는가, 네. 걸음을 제대로 걷는가가 이번에 완전히 드러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4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고 만찬을 함께 했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서도 국정원 직원 둘은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먼저 만찬 자리에서는 술을 좋아하는 김정은의 성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주량이 꽤 상당하고 술을 마시는 스타일을 보고도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네. 술을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밤새도록 먹어서 네. 엄청난 양을 마시는데 네. 김정은은 그렇게 마시는 것을 3일, 4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아. 그게 아마 알코올 의존증 정도 의존증 정도로 생각해야 될 정도로 알코올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량도 엄청나고 자기 아버지 닮아서 주량이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와인을 10병 정도 마실 정도면 와인 한 병의 알코올이 우리 소주보다도 더 양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소주를 10병 이상 먹는 얘기니까 엄청난 그 대주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걸 안 먹고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었겠군요. 그렇죠. 뭐 고기를 좋아하는지 생선을 좋아하는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이 저게 뭐 알래스카산 캐비어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아마 적어도 고기는 될수록 적게 먹겠죠. 그리고 네. 뭐 에멘탈 치즈를 좋아한다고 하고 그랬지만 저런 자리에 에멘탈 치즈를 내놓으려는 만무하고 최고급 요리들을 내놨을 텐데 그 식사 습관만 보고 또 음주 습관만 보더라도 김정은의 뭐 이런 성격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고 특히 저 라운드 테이블에서 조금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는 건 지금 왼쪽에 네. 서훈 국정원장 바로 옆에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을 앉혔고 그렇죠. 또 우측에는 국정상황실장을 앉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측보다는 김정은 우측이겠죠. 볼 때 우리가 좌측이지만 요 세 사람이 뭔가 밀담을 뭐 김정은 앞에서 많이는 안 나누지만 소곤소곤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좌석 배척이 됐다. 좌석 서훈 배치가. 국정원장 경우에는 왼쪽에 리설주, 오른쪽에 김여정이 앉아 있습니다. 두 여성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좀 더 딱딱한 얘기보다는 더 부드러운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좀 지엽적인 이야기지만 4시간 반 동안 도대체 어떤 분위기였을까 또 어떤 것을 파악했을까 저희가 좀 포인트를 잡아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안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A U.S. official tells CNN North Korea has been improving its missile guidance systems over the past few months. It's still struggling with warhead re-entry, but is still making progress. Its ultimate aim appears to be a nuclear missile that can hit the United States mainland. CIA Director Mike Pompeo has said publicly North Korea could be months away from that goal. 신정 차장,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특사단을 만나고 대화의 분위기가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미국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금 다시 재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네요. 네,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로스가 그 특사단이 가 있는 동안 내놓은 보도인데요. 네. 2월 11일과 25일 그 각각 영변 핵시설 근처를 찍은 위성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그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플루토늄 생산 재개 조짐도 있다. 플루토늄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그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인지 실험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준비를 자기들 스케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핵 폐기, 핵 동결 또는 핵실험 중지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일까요? 앞으로 핵 우라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동해서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 건 아닌가 이런 단순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북한이 원심 불기를 가동을 해서 네. 우라늄 238호, 235로 농축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뭐 공대가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 바람에 사실은 핵폭탄 만들기 위해서 플루토늄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도 8월 달에 그 냉각탕을 붙여버린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는 가동 좀 안 하다가 갑자기 2011년도부터인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가동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그걸 잘 안 돌아가는 공장이라도 가동해가지고 협상 카드 쓰려는 거 아니냐. 아, 이거를 멈출 테니 뭘 해달라라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그렇죠. 거죠. 아까도 그 두 번째 단계 핵시설 폐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공장을 폐기할 테니까 뭘 해달라. 단계별로 뭘 요구를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저게 오메가 2 원자로 해서 그 리튬6를 우라늄 대신 집어넣으면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수소폭탄 재료를 만드는 그렇죠. 겁니까? 중수소, 삼중수소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포집하기 위해서 가동된다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게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북한은 우리와 대화하면서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중적인 부분을 의심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심을 해야죠. 네. 이제 오메가2 원자로라고 하니까 제가 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오메가2 원자로는 전기 공급용 원자로가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실험용 원자로인데 그러면 실험을 뭐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핵잠수함 같은 거 지금 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잠수함 하나 움직이는데도 65메가와트짜리의 원자로가 필요해요. 그럼 네. 5메가와트면 얼마나 작은 거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수소를 포집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지금 고농축 우라늄과 섞어서 수소폭탄의 재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용도로 긴급하게 지금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렇게 그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핵시설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북한은 저렇게 계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3단계, 2단계 제시를 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각 단계마다 어떤 미국이나 우리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중리를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보상을 통해서 단계마다 이제 해왔는데 지금은 그 컨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최종적인 핵무기 폐기 때까지 모든 어떤 보상 자체는 있을 수 없다. 네. 이제 그런 쟁점이 사실 이제 이번 협상에서 큰 쟁점이 될 수가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제재 풀어줘. 그다음에 개성공단 다시 가동하게 해줘. 뭐 이런 것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과거에 우리가 실패를 다시 반복할 네. 수 없다. 모든 핵 폐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이 상당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노동신문에서는 이 우리 특사단의 방북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지만 또 한 면을 이용해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최고조로 높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의 어떤 핵 위기, 한반도 위기라는 것이 미국 때문인 것처럼, 안 그래도 북한 보도가 반미 기조가 강한데 그 얘기를 거의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극악한 핵 범죄의 역사를 끝장내고 핵악마, 이 핵악마라는 게 결국 미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핵악마를 행성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를 비핵화라든지 이런 말을 더 테이블에 올릴 분위기도 아니고 핵을 포기할 이유, 가능성 전혀 없다는 것을 네.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선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